손흥민 재계약 연봉 동결이라는데요. 포스테코 감독 움직임에 놀라는 이유 레비 회장. 또 골탕 먹이려다 역광방. 손흥민, 토트넘, 이 북런던 더비 새 역사를 썼다. 무려 30년 만에 아스널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었고 아스널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멀티골을 넣은 건 손흥민이 최초다. 토트넘의 공식전 150골, 유럽 무대 통산 199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통산 득점 28위 등 다양한 기록들도 쏟아냈다. 손흥민은 24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EPL 6라운드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지난 2일 번니 원정 해트트릭, 3골에 이어 2경기 만에 재가동한 득점포다. 토트넘은 아스널에 실점한 뒤 궁지에 몰리고도 번번이 손흥민의 동점골로 기사회생했다. 부담스러운 아스널 원정길에서 값진 승점 1을 따내는데 손흥민이 그 주인공이 됐다. 아스널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손흥민은 각종 기록들을 쏟아냈다. 스코어카, 옵타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우선 아스널 홈구장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역사상 최초의 토트넘 선수가 됐다. 아스널은 아스널 스타디움, 하이버리 스타디움을 쓰다 2006년부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새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스널 경기장과 무관하게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 토트넘 선수가 멀티골을 넣은 것도 무려 30년 만의 일이다. 손흥민에 앞서 지난 1993년 5월 존 핸드리가 아스널 원정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바 있다. 이후 30년간 그 어떤 토트넘 선수도 아스널 원정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적이 없는데 손흥민이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토트넘 헛스퍼가 손흥민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프리미어리그 PL에 입성했다. 이적 초반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터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적극성도 떨어진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복귀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잔류를 선택했다. 손흥민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갔고 PL 최고의 윙어가 됐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주득점원으로 자리 잡았다. 직접 골을 넣기도 하고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손흥민은 2016에서 17시즌부터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2019에서 20시즌과 2020-21시즌엔 2년 연속 10에서 10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4년으로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약 덕분이었는지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PL 득점왕을 차지했다. 토트넘은 부진했지만 손흥민은 막강한 득점력을 자랑했다. 손흥민은 23골을 터뜨리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 없이 23골을 기록했다. 해당 시즌 활약으로 손흥민은 2022년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고 11위에 선정됐다. 지난 시즌엔 조금 아쉬웠다.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고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기도 있었다. 게다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서 안아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어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섰다.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겹치면서 체력적으로도 피로도가 쌓였다. 심지어 스포츠 탈장을 참으면서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손흥민은 탈장으로 힘들었던 기억을 고백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매 경기가 아팠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경기가 너무 아팠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리그 최종전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말 그대로 매 순간마다 고통스러웠다. 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리그에서 10골 6도움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은 손흥민의 부진과 함께 토트넘도 최악의 시즌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제대로 된 첫 시즌이라 많은 기대를 받았다.
콘테 감독은 우승 청부사였다. 유벤투스, 인터밀란 등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토트넘 팬들은 콘테 감독이 무관을 깨주길 바랐다. 히샬리송, 페리시치 등을 데려오며 보강까지 마쳤다. 시즌 초반까지는 경쟁력을 보이며 유럽 대항전 경쟁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향한 비판적인 발언과 함께 팀을 떠났다. 크리스티안 스텔링이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뉴캐슬의 1에서 6으로 대패하면서 경질됐다.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수행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토트넘은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다. 컵 대회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토트넘은 FA컵과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모두 16강에서 탈락했고 카라바오컵은 32강에서 여정을 마쳤다. 손흥민은 이번 여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시 도약을 준비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 때 이번 시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소니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다.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단을 새로 꾸렸다. 기존 주장단이었던 위고 요리스, 에릭 다이어를 제외하고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했다. 부주장으로는 제임스 매디슨, 크리스티안 로메로로 결정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다. 손흥민은 요리스로부터 주장완장을 물려받았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새로운 부주장이 됐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주장이 된 손흥민은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선수들과 소통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경기장에서 좋은 호흡으로 이어졌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탔다. 개막 후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고 특히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리그 2위에 위치해 있다.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이 2년 전 재계약 당시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토트넘과 최소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맺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 조항을 발동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다른 스타 선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려 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이번 여름 케인을 뮌헨으로 보냈다. 케인은 미스터 토트넘이라고 불릴 만큼 토트넘 레전드로 평가받는다. 케인은 토트넘 유스를 거쳐 프로에 데뷔했고 임대를 제외하면 토트넘 소속으로만 뛰었다. 케인과 토트넘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뮌헨이 접근했고 거액을 지불하면서 이적을 성사시켰다. 토트넘은 케인 이적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손흥민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매체 90MIN은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18개월 이상 남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장기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다. 크리스마스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은 몇 주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이 오피셜 한 야구대표팀 주장에 전 KBO 역대 최연소 캡틴 선임 죽기 살기로 하고 오겠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의 주장으로 키움 히어로즈에서 과거 임시주장을 지냈던 김혜성 24이 선임됐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단은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모여 첫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이번 항저우 대회에서 4연패에 도전한다. 앞서 한국 야구는 2010년 광저우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인천 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까지 3연패에 성공했다. 이날 류중일 감독 및 주장으로 선임된 김혜성이 훈련 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각오를 밝혔다. 류중일 감독과 코칭 스태프 및 선수단은 내부 논의를 한 끝에 김혜성을 주장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김혜성은 공격과 수비,
주로 능력을 고루 갖춘 영웅군단의 주전 내야수다. 2021년엔 유격수로, 2022년엔 1루수로 영광의 골든글러브를 각각 품에 안았다. 올 시즌 김혜성은 134경기에 출장해 타율 0.335, 7홈런 55타점 102득점 25도루,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843의 성적을 올렸다. 타율 3위, 득점 2위, 최다 안타 183안타, 부문 1위다. 특히 2021년에 김혜성은 소속팀 키움에서 만 22세의 나이로 KBO 리그 역대 최연소 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앉은 김혜성은 전날 22일 처음으로 주장 선임 소식을 들었다. 그래도 이번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국가대표를 경험하는 선수들이 있다.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마음을 잘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 입을 열었다. 김혜성은 자신이 왜 주장으로 선임됐는지 알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그는 야수 쪽에서는 제가 나이가 꽤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는 견해를 밝힌 뒤 투표는 하지 않았다. 감독님께서 정해주신 것 같다. 고 이야기했다. 2021년 키움 시절 주장 경험에 대해 주장은 제가 느꼈을 때 솔선수범을 잘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잘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전날까지 적으로 마주했던 선수단과 동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하는 동료다.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고 전했다. 김혜성은 야구장에 나오기 전에 감독님, 코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다. 항저우에 가기 전에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 고 했다. 대회 4연패에 대한 각오와 부담 등에 대해서는 부담보다는 설렘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이다.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에는 책임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WBC 때 좋은 성적을 안겨드리지 못했다. 이번에는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해야 할 것 같다. 고 재차 각오를 밝혔다.